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거리를 적시며 이지민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적어도 지금은. 이지민, 26세, S그룹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그녀는 매일 아침 완벽한 미소를 띠고 CEO 김태현의 커피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오늘 그 미소는 산산이 부서졌다. 공개석상, S그룹의 신제품 발표 회장에서 김태현은 수백 명의 기자와 직원들 앞에서 이지민의 뺨을 때렸다. 이런 멍청한 실수를 어떻게 하냐.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뺨은 따끔거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미안해요, 대표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잘못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 오타가 있었다는 이유로 김태현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지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을 버텼다. 매일같이 그의 변덕과 무례함을 견디며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이지민은 강남역 근처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가 그녀의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뒤엉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받는 이는 이지현, 그녀의 언니였다. 32세, 전직 네이비 실 대원. 이지현은 6년 전 군을 떠난 뒤 지금은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떠돌았다. 두 자매는 성격도 살아온 길도 달랐다. 이지민은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데 능숙했다. 반면 이지현은 단단하고 직선적이었다. 그녀는 위험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자매를 잇는 건 깊은 유대였다. 이지민이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이지현은 이지민의 보호자였다. 그녀는 군 복무 중에도 매달 돈을 보내고 전화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지민에게 이지현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지민은 그 믿음이 필요했다. 이지민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김태현을 떠올렸다. 40대 초반의 그는 S그룹의 젊은 CEO로 매력적이면서도 냉혹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지민은 그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 이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검은 재킷에 짧은 머리를 휘날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동생을 보는 순간 부드러워졌다. 이지현은 이지민 옆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이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현의 눈빛을 보자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의 일을 털어놓았다. 김태현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친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그리고 그 뒤로 쏟아진 SNS의 악플까지. 이지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자식이 너를 때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언니, 그냥 잊어. 나 괜찮아. 이지민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괜찮지 않아. 이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이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제발. 나 그냥 이 일 끝내고 싶어. 다른 회사로 옮길게. 하지만 이지현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미나, 너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난 너를 지킬 거야. 이지민은 불안한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다. 이지현의 눈빛은 그녀가 군에 있을 때와 같았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였다. 그날 밤, 이지현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S그룹과 김태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이비실 시절 쌓은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했다. 김태연은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의 어두운 이면을 숨기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이지현은 그의 약점을 찾아낼 작정이었다. 한편 이지민은 자신의 원룸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언니가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로 뭔가가 바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이지민은 S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화장으로 붉은 자국을 감췄다. 사무실은 어제의 사건으로 술렁였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다. 동료들의 눈빛은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지민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김태연의 스케줄 관리, 이메일 답장, 회의 자료 준비.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어제 이지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언니가 뭘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지현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는 김태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S그룹은 겉으로는 반짝이는 성공 신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비리와 부조리가 가득했다. 김태연은 직원들을 착취하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지현은 군 시절 익힌 해킹 기술을 사용해 그의 이메일과 비공개 문서를 뒤졌다. 그녀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태연이 최근 몇 년간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프로젝트 블랙스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S그룹의 새로운 AI 기술을 군사 무기로 전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지현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군에서 이런 기술의 위험성을 잘 알았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태연은 단순한 오만한 CEO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지현은 이지민에게 전화했다. 미나, 오늘 회사 어때?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냥 똑같아. 이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으. 나 그냥 조용히 지낼게. 미나, 그 자식은 그냥 두면 안 돼. 이지현은 단호했다. 너 말고도 피해본 사람이 많아. 내가 자료를 찾았어.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이지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무슨 자료? 지금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지현은 전화를 끊었다. 이지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언니가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김태연에 대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발표 자료를 바라봤다. 어제의 오타는 사실 그녀의 실수가 아니었다. 자료는 다른 팀원이 작성했고 그녀는 단지 최종 확인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태연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낯선 이메일이 들어왔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진실을 알리고 싶다면 이 파일을 열어. 이지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겼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태연이 프로젝트 블랙스타와 관련된 비밀 회의를 주최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메일, 음성 녹음, 그리고 문서들. 이지민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였다. 그녀는 즉시 이지현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거 내가 보낸 거야? 이지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이제 알겠지? 그 자식은 그냥 나쁜 상사가 아니야? 미나, 너 지금 선택해야 해. 계속 고개 숙이고 살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이지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언니, 나 싸울게. 그날 저녁, 이지민은 이지현의 아파트로 갔다. 두 자매는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지현은 이미 김태연의 약점을 파악했고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김태연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그녀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지민은 자신의 비서 업무를 이용해 김태연의 스케줄과 내부 정보를 더 모으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이지현은 동생의 결심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동생다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김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김태연의 사무실은 S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이지민은 그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오늘 오후 스케줄 확인하셨습니까? 대표님, 이지민은 부드럽게 물었다. 김태연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확인했어. 그리고 이지민, 앞으로 실수하지 마. 다음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지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김태연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추가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지민은 어젯밤 이지현의 도움으로 그의 개인 서버에 접근해 데이터를 복사했다. 한편 이지현은 서울 외곽의 창고를 빌려 임시 작전 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벽에 김태연의 사진과 S그룹의 조직도를 붙이고 그의 약점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군 시절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추가 정보를 모았다. 프로젝트 블랙스타는 단순한 AI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군사 계약과 연관된 불법적인 무기 거래였다. 이지현은 동생에게 전화했다. 미나, 오늘 무사히 끝냈어. 응, 언니. USB에 데이터 복사했어.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위험해.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그 자식은 더 많은 사람을 망가뜨릴 거야. 이지현은 단호했다. 미나, 넌 강해. 내가 곁에 있을게. 이지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이지민은 회사 동료인 최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28세, S그룹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밝고 따뜻한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회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 이지민은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미나, 괜찮아. 그날 일 이후로 너 너무 힘들어 보여.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괜찮아, 수진아. 그냥 좀 지쳤을 뿐이야. 이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솔직하지 않았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나,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나도 도울 수 있어. 그 순간 이지민의 심장이 뛰었다. 수진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이지민은 수진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살짝 놓으며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곧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이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기를 펼쳤다. 그녀는 수진에 대한 감정을 적었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S그룹 같은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녀는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수진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편 김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누군가 내 서버에 침입했어. 이지민, 그 여자 짓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를 감시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거하세요. 김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지민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지현의 존재를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이지민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김태연의 사무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지현과 함께 그 정보를 정리했다. 두 자매는 이제 김태연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프로젝트 블랙스타의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김태연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김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지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이지민이 회사 서버에 접근한 흔적을 발견한 그는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하지만 단순한 해고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지민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지민은 최수진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자주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수진은 이지민에게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S그룹의 경쟁적인 분위기에 지쳐 있었다. 미나, 가끔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수진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이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같이 버텨보자. 수진은 이지민의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이지민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수진에게 말하면 우정이 깨질까 봐 걱정했다. 그날 밤 이지현은 이지민에게 전화했다. 미나,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 내일 기자회견을 열자. 증거를 공개할 거야? 이지민은 망설였다. 언니, 이거 너무 빠르지 않아?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아. 이지현은 단호했다. 우린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그리고 미나, 너도 알잖아. 이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수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다음 날 이지민은 수진을 회사 옥상으로 불렀다. 서울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지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이지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너를 좋아해.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지민은 그녀의 침묵이 두려웠다. 하지만 곧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미나, 나도 너를 좋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이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그건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지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김태연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골목은 어두웠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지민은 뒤로 물러서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3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너무 깊이 파헤쳤어. 이지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김 대표가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했잖아. 이지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가 뭘 하든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단숨에 1명을 제압하며 나머지 2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군 시절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몇 초 만에 3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지현은 이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지민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어떻게 여길? 너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알았어. 내가 따라왔지. 이지현은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두 자매는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이지현은 이지민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들은 이제 김태연이 단순한 경고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이지민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위험해질지도 몰라. 하지만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미나,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야? 어디야? 이지민은 모든 걸 설명했다. 김태연의 비리, 프로젝트 블랙스타, 그리고 그녀와 이지현의 계획. 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도울게. 미나,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이지민, 이지현, 그리고 수진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자로서 증거를 언론에 배포했다. 프로젝트 블랙스타의 문서, 김태연의 이메일, 그리고 그의 비리와 관련된 음성 녹음. 기자회견은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S그룹의 비서 이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그녀는 김태연의 폭행, 그리고 그의 비리를 하나씩 밝혔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지현은 무대 뒤에서 동생을 지켜봤다. 그녀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김태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에 나타났다. 이건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그는 소리쳤다. 이지민, 내가 뭘 믿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 순간 이지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이지현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로 김태연을 노려봤다. 당신이 숨긴 진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김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지현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협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이지현은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지민은 무대 위에서 동생의 용기를 지켜봤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미나, 넌 정말 대단해.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증거는 주요 언론사에 배포되었고 SNS는 김태연과 S그룹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이지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지민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김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프로젝트 블랙스타의 파트너인 국제적인 조직에 연락해 이지민과 이지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지현은 동생과 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군 시절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추가 보호를 요청했다. 그녀는 김태연이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지민과 수진은 이지현의 아파트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지민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미나,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어떤 위험이 와도 난 너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 이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이지현의 아파트에 침입자들이 들이닥쳤다. 이지현은 즉시 반응했다. 그녀는 동생과 수진을 안전한 방으로 숨기고 침입자들과 맞섰다. 그녀의 훈련된 몸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싸움은 치열했다. 이지현은 혼자서 5명의 침입자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상을 입었다. 이지민은 언니의 피를 보고 소리쳤다. 언니. 이지현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미나, 괜찮아. 가, 수진이랑 같이 도망쳐. 하지만 이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안 갈 거야. 우리 같이 싸울 거야. 수진도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남을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킨다. 침입자들은 물러났지만 이지현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상처를 감쌌다. 언니, 병원 가야 해. 이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김태연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끝낼 거야? 세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김태연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하고 그의 조직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이지현은 군 동료들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은 곧 서울에 도착했다. 다음 날 이지민은 다시 S그룹 본사로 갔다. 그녀는 김태연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에 마지막 증거를 심었다. 그건 그의 비리와 프로젝트 블랙스타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파일이었다. 김태연은 그녀를 발견했다.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지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끝났어요, 대표님. 그 순간 이지현과 그녀의 동료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김태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과 언론이 건물에 도착했고 그는 체포되었다. 며칠 후
S그룹은 해체되었고 김태현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민은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함께 카페를 열었다. 이지현은 그들을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동생과 수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이지민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수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세상과 싸웠고 이겼다. 그들의 카페는 곧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이지민과 수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의 상징이었다. 이지현은 동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나, 너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언니. 나 이제 진짜 나야. 그리고 그들은 비 오는 서울의 거리에서 서로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